지난해 10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 안에서 큰 소란이 있었다는데요. 복도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 있어요. 예, 경찰도 출동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제가 쿵쿵대는 소리에 깨가지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복도가.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내려가는데 엄청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한 입주민 때문에 잔뜩 화가 난 사람들. 같은 층에 사시던 여성분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엄청 막 뭐라고 했어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경찰 앞에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이 건물에서 악명이 높다는 왕 씨였습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수많은 입주민들은 제작진에게 왕 씨와 이웃들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건물에서 마치 폭군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그와 오랜 기간 갈등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요. 105, 4호, 6호. 지금 뭐 적어요? 사건 일지지. 그동안의 사건 일지. 아, 그래요? 네. 뭐 굉장히 많네요. 갈등의 첫 번째 이유는 공동주택에 살며 왕 씨가 제기하는 각종 신고와 민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만 나오면 긴장이 돼. 조용히 나갈까 하면 또 사고를 쳐 나갈까? 경찰 오면은 구나. 그래서 제가 등가 한마디로. 첫째로 주차 문제에 몹시 예민하다는 왕 씨. 트럭 이사한 날이면 트럭이 와요. 오잖아요. 그럼 그 트럭을 주차장에 민원 신고를 해요. 주차. 이삿짐 트럭인데 그걸 신고를 한다고요? 주차 문제로 시비를 거는 건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차량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야. 이렇게 뒤에 보니까 폰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찍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차 주차해 놓고 바로 아까 혹시 제 차 번호판 찍으신 거냐고 그렇게만 여쭤봤는데 막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건지 뭐 경찰에 전화해서 물어봐. 경찰에 먼저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왕 씨의 가장 큰 표적은 흡연을 하는 입주민이라고 하는데요. 공사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저를 동영상을 찍더라고요. 왜 찍었냐 했더니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 찍었다 그러길래 여기 내 집인데 새들어 사는 놈들이 왜 니네 앞에서 담배 피냐.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지정된 흡연 구역이라서 펴도 된다. 왜 그러시냐.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카메라를 들고 따라다녀요. 당황스럽죠. 지워달라고 말을 해도 계속 찍고 쫓아오니까 시비가 붙어가지고 핸드폰 치워라. 왜 그러냐. 해서 이렇게 건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핸드폰이 떨어진 거죠. 아이고. 핸드폰이 손에 닿는 그 순간이 이전부터 피해 보상, 재물손괴죄 이런 거를 자꾸 언급을 하는 거예요. 결국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던 주민이 수십만 원의 휴대폰 수리비를 물어줘야 했다는데요. 보상금을 노리고 저러는 건가요? 각종 신고도 황당하지만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미는 왕 씨의 행동이 특히 불쾌하다는 입주민들. 무턱대고 이웃들을 촬영하는 그의 행동 역시 이웃들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불쾌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럼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뒤늦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이제 그 핸드폰 동영상 켜지는 소리가 나면서 저를 녹음을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겁도 나고 소름도 끼치고. 밀폐된 공간이라서 더 불쾌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집 밖을 딱 나가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옆을 쳐다보는데 저 구석 기둥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카메라를. 그때는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이 구역의 신고왕. 그는 왜 건물의 감시자가 되어 이웃들을 괴롭히는 걸까요? 처음엔 왕 씨를 그저 예민한 이웃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혼자 사는데 막 큰 소음이 날 게 없긴 하거든요. 제가 청소기만 돌려도 아주 막 발광을 하니까 빨래 같은 거 조심하고 막 물건 떨어뜨리는 거 조심하고 가끔씩 이렇게 떨어뜨리면 또 반응이 와요. 처음에는 진짜 좀 무서웠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오고 제가 한 5발걸음 디디면은 이제 바로 쿵쿵 그 천장을 치죠. 저러면 이웃들이 어떻게 삽니까? 어머. 새벽에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조용히 하라 뭐 어쩌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뭔 소리야.
느닷없이 이웃들에게 큰 소리로 소음 항의를 하는 것이 일상이라는 왕 씨. 아니 본인 소음이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오지에서 판을 깔았어요. 이거 새로 오신 분이 밑바닥 이거 하다 나가지고 그 방음 탁인가요? 이거 깔았어. 그래도 난대야. 문소리 난다고 뭐라 샀지. 문소리 난 것도 뭐라 샀지. 자기는 그럼 절반 살아야지 왜 여기 살고 난리야. 그렇네요. 2층에서 7층은 안 당한 애가 없어요. 거의 다. 어느 날은 가서 문을 두들기고 여자 사는 애 방에 가서 조용히 하라고 여자애 혼자 있는데 가서 막 발로 차고 문을 열으라고 하고 뚫어가지고 제발 조용히 하라고 그 여자 학생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한 달 후에 계약을 동갑했어. 관리실 역시 소음 항의를 하는 왕 씨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다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고 아유 저건 갑질 아니에요? 갑질? 그러니까요. 왕 씨가 최근 1년 동안 경찰에 신고한 것만 200건이 넘습니다. 아이고. 하루에 7번이나 신고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데? 혼자 신고한 거 치고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주민들은 정작 소음을 내는 건 왕 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로 인해 괴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조금 넘으면 그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거의 한 30분 동안 벽을 일단 엄청나게 치고 주먹 같은 걸로 계속 쿵쿵쿵쿵 치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욕설하고. 이게 왕씨 집에서 들린다는 거잖아요. 밤에 이러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에 쿵쿵대는 거랑 다르게 막 몸을 던져서 쿵쿵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현관문이 이렇게 쿵 하면서 문에서 뭘 한 거죠? 뭐 터지는 소리처럼 엄청나게 큰데요. 그런데 입주민들이 정말 참기 힘든 최악의 소음은 왕 씨가 내뱉는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더러운 새끼야, 뭐 조용해라.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하면서 막 너희 엄마 뭐 애미 찢어 죽인다 그런 워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말소리가 들리면은 그때는 이제 막 저도 이제 잠을 자려다가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불면증도 생기고 불안해가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상황이 이런데도 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는 대부분은 왕 씨 본인이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날에 우리 제일 시끄럽대요. 그래요. 한명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것 같아. 열어주세요. 지금 한 것 같아. 열어주세요. 소리 경찰이 문 뜯어도 안 열어줍니다. 한 번은 경찰이 와가지고 문 뜯었어요. 반으로 신고했어요. 네? 경찰에 들린 거였어요? 예, 전에 지구에서 전화했는데 경찰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남동 부리고 있다 신고했다니까. 경찰의 잦은 출동에도 2년째 반복되는 왕 씨의 소란. 강제력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자 참다 못한 주민들은 불안감 조성죄로 고소를 해보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정말 없는 걸까요? 단순히 위해서 뛴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 이것만으로는 형법상의 죄가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를 떠들어야 어느 정도를 고성방가를 해야 이분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출동했다가도 지금 현재 그런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의만 주고 가시는 경우가 많죠. 폭군처럼 이웃들 위에 서서 건물 안을 군림하는 그를 멈추게 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인데다 인근에 대학교가 있어서 오피스텔 거주자의 대부분은 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입주민들은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가장 불편한 공간이 돼버렸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집에서 제대로 쉴 수도 없겠어요. 저는 일단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얘 마주치지 않을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에는 조심스럽게 다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되냐, 내 돈 내고 정당하게 살고 있는 집에서. 그렇죠. 그분 계속 그렇죠. 사시면 옮겨야죠. 저 아니었으면 아마 여기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제가 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여섯 사람이 나갔어요. 이게 1년 반 동안에 6사람이 계약기를 못 채우고 도저히 그냥 나가본 거거든요. 이웃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먼저 왕 씨의 행동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의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겠습니다. 저희 MBC에서 나왔어요, 선생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 해서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제보를 좀 받았는데요. 누구신지 모르니까 가시고요. 그리고 취재는 정직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취재를 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고소 고발할 겁니다. 가세요. 끝내 왕 씨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경찰 신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잠시 후 건물을 빠져나온 제작진에게 경찰이 다가옵니다. 왕 씨가 또 신고를 한 건데요.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하는 사이 제작진과의 만남을 거부했던 그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마세요. 이거 촬영하지 마세요. 촬영하지 마세요. 촬영하지 마시라고요. 입주민들은 수시로 찍고 다니면서 자신을 향한 카메라는 거부하는 왕 씨. 대체 그가 오랜 기간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기 주거 침입으로 좀 고소 고발장 쓰고 싶은데, 저 하나 작성 좀 하게. 서비스하실 명예훼손 하고요. 근거 없이 와가지고 다 펜스 부려가지고 취재진에 와가지고 왜 펜스를 부려? 그럼 뭐 때문에 취재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네, 지금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줄 필요 없다고요. 제가 행패해버린 적이 있나요? 와가지고는 그 벨 누르는 게 행패죠. 선생님은 근데 밤 10시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소음으로 피해 주셨잖아요. 언제 피해를 줬습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 왜 찍고 다니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모르는 일이에요, 나는. 우리가 고소고발하려고 찍는 거니까 당신한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이유가 없다고요. 다짜고짜 촬영을 해서 상대를 불쾌하게 하고 밤낮 없는 소음으로 이웃들을 괴롭히는 건 정작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왕 씨의 기나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급히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걔가 저를 스토킹으로 지금 신고했대요. 왕 씨가 이번엔 스토킹 혐의로 관리소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소장을요? 관리실 직원들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소장님이나 뭐 실장님이나 관리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저한테 신고하기로는 이제 남자랑 여자가 왜 자꾸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서 마주치냐. 아니 관리실 직원들은 여기가 일터니까요. 하루 종일 업무 보는 곳이 스토킹이 말이 됩니까? 어떤 모습을 보고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지난 후 외출을 하다가 멈춰서서 다른 입주민을 촬영하던 왕 씨. 건물 앞을 잠시 서성이다 갈 길을 가는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건물로 다시 돌아온 왕 씨. 그는 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건물 밖에 나온 관리소장을 또 촬영합니다. 곧바로 건물로 들어간 후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지. 지가 외출해놓고 왜 다시 바로 돌아와가지고 나를 사진 찍고 스토킹으로 신고하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네. 평소에도 입주민들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빈번하게 피해를 주장해왔다는 왕 씨. 왕 씨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로 추가 CCTV를 설치할 때도 스토킹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데요. 사전에 동의 의지를 했다라고 나도 법도 도시 좀 취할 생각이에요. 이게 스토킹 혐의인지 뭔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여. 누가 스토킹이요? 그걸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러면 CCTV 달면 좋네. 돌이켜보면 왕 씨와 이상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 이전 관리소장. 누가 자기를 스토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은행에서 7만 원 찾아와가지고 집에 오면은 앞에 엘리베이터가 7층에 서 있고 13만 원 찾아오면은 엘리베이터가 13층에 있다 보면은 누가 자기를 스토킹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맞추는 거 아니냐.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이야. 입주민들 역시 왕 씨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기이한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2명이서 싸운 줄 알았다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쉬지 않고 혼잣말을 계속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통화 내용이 들릴 정도로 크게 들렸는데 제가 한번 눈을 두들기고 나서 그때 옆방 사는 뭐 하는지 알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막 이런 거를 시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누군가의 감시를 피하기라도 하는 듯 창문을 빈틈없이 가려놓은 왕 씨. 혹시 그가 자신만의 위험한 세계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린 그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가면서 또 사진을 찍네요. 이야, 매일같이 어딘가로 저렇게 외출을 한다고 합니다. 버스 타고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여기 S대 아닙니까? 의학대학원으로 들어가네요. 아, 대학원생인가요? 버스까지 타고 이동을 해서 그런가 했는데 제작진이 좀 관찰을 해봤더니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건물 저렇게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이번엔 지하철이에요.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뭔가 발길이 닿는 대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조용한 도서관 안에서 왕 씨는 간혹 경계만 할 뿐 집에서처럼 눈에 띄는 문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그의 행동을 본 전문가는 과연 어떤 분석을 할까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분은 현재 심한 피해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주변이 자기를 위협하는 세상인 거예요. 아마 환청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쪽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직은 건강한 부분도 꽤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는 현재는 이 지역에 국한된 쪽으로 증상이 고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왕 씨의 행동에서 피해망상과 환청의 특징이 관찰된다고 전문가는 추정했는데요. 남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던 그의 공포심이 이웃들을 향한 적대적인 행동들로 나타났던 걸로 보입니다. 제작진은 먼저 왕 씨 가족을 만나 취재한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어렵게 왕 씨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금 아드님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제보를 받아가지고요. 새벽에도 소음을 일으키고 입주민분들과도 갈등이 되게 잦아서요. 괜찮아요. 해결하면 되지. 당신이 해결하면 일 알잖아요. 아드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당신하고 할 이야기 아니라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집주인분이 하시라고요. 집주인분이 해결을 해주셔야지. 여보세요? 왕 씨의 건강이 걱정되는 만큼 그의 상황을 잘 모르는 이웃들의 두려움 역시 큰 것도 사실인데요. 계속 죽인다, 죽여버릴 거다, 내가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이게 실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면 저도 사람이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한 번씩 이제 감정적으로 찌다들면 이제 이러다 진짜 막 일이 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갈등이 지속되는 상태로 왕 씨와 입주민들을 그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전문가는 하루빨리 왕 씨가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맞대응을 하고 있어요. 나를 공격하니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공격적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을 그냥 방치하면 더 증상은 나빠질 거고 또 증상이 나빠질수록 이분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보호 입원이 안 될 경우 지자체나 경찰의 신청에 따른 입원도 가능하지만 이 또한 스스로와 타인에 대한 위험이 동반돼야 가능한 상황. 그런데 경찰로부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이번에 했는데 치료가 필요하다면 사실 그게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아버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자기 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신고도 많이 하고 좀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서 정신보건센터 상담 받아보고 그런 거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가족이 상담부터 시작해보겠다는 뜻을 비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집,
이제 2년 동안 지속됐던 그들만의 전쟁이 끝나고 이곳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1분 1초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감시가 생활이 된 지 어느새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CCTV 없을 때는 저 앞에서 저걸로다가 누르고 계속 확인했어요. 나갈 때. 집에서 나갈 때마다요? 하루하루 피폐해져 가는 게 문 밖이 지옥이에요 그냥.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이토록 삼엄한 경계 속에서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응? 바닥에 뭐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기름이랑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미끈미끈한 거예요. 그래서 밟았으면 100% 넘어질 뻔했던 거예요. 팔을 손을 앞에다가. 누군가 쏟아놓은 듯한 기름, 그 양도 상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국이에요? 기름 자국이 있네요. 여기 제가 촬영 수준을 딱 갔더니 그래도 이게 좀 희석이 되고 여기도 조금 많이 희석이 됐어요. 아이고 참. 빨래는 다 깨끗해요. 하얘가지고 저희 집 앞에는 저런 거예요. 빌라를 청소하는 분도 의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품으로 해서 그냥 막 문지르고 그래도 그게 안 지워졌어요. 기름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럼요. 우리가 뭐 기름인지 물인지 그걸 모릅니까? 기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계단에다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막 흘렸으면 닦아야지. 그걸 왜 일어났나 모르겠다고 막 그랬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도 했답니다. 그런데 불안감이 가족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군요. 자꾸 문 앞에 이렇게 시험 같은 거 뿌려놓고만 이러니까 도대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제가 그걸 다룬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집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결국 CCTV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은 또다시 의문의 봉변을 당했습니다. 소금이요? 뭐야 그게 또? 진짜 있네요, 뭔가? 진짜 소금이 뿌려져 있네요. 엄마가 이게 뭔가 뭐 찍어서 이게 맡아볼 때 막 보셨대 그랬더니 엄마 이거 소금이야 그러시는. 그게 CCTV에는 혹시 남아 있는 게 어떻게 뿌리는지도 안 잡혀서 CCTV 안 나와가지고. 숨막히는 숨바꼭질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CCTV에 반복적으로 찍혀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으로 집 앞을 촬영하는 거 같은데요? 다 똑같은 사람 같은데요? 딱 봤을 때 저 집이라는 걸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딱 그 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지난 7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딸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냥 웃어요, 웃어요. 진짜 그냥 별일 아닌데 가급하게 반응하시네 라고 했었는데 경찰차가 먼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집이구나 라고 직감을 했었거든요. 바깥에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거기다 뿌려야 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러워서 뿌린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제 경찰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경찰이 다녀간 후 모녀 앞에 펼쳐진 건 시초랑 뭐랑 이렇게 해가지고 현관문을 그냥 어떻게 경찰분 가자마자 이렇게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해서 이 소방서에다가 119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끈적끈적하고 뭐 그런 느낌은 있었대요. 이게 투정인데 뭐 글리세린 뭐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유해하다면은 그런 거를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인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조사를 시작했겠는데 위해는 없었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 이상한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또 부어졌어요. 또요? 다시 반복이 되네요. 아이고. 하루 동안 2번의 투척 테러를 마주한 가족들의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남의 집 앞에다 이렇게까지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손머리 부들부들거리고 진짜 어떻게 할지를 못하겠던 거예요. 혹시 빌라 내에서 같은 일을 당한 주민은 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얼른 봤는데 냄새가 아주 확한 건 한 몇 가지 올 때가 있다니까. 시초는 저기 뭐가 잘못됐어. 확실히.
원래 안 났었거든요, 그런 냄새가. 안 났는데 이제 그게 냄새가 한 번씩 났었어요. 작년쯤인 것 같은데. 제가 집에 어느 한날 집에 오니까 굉장히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스프레이를 뿌리는 칙칙거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 지금 손에 분무기 들려 있잖아요. 그렇죠? CCTV에 계속 찍혔었던 그 여자요. 그녀는 바로 앞집에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같은 빌라 주민이에요. 저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시네요. 여자는 매일같이 복도로 나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뿌리는 행동을 합니다. 경혜 씨 가족은 황당하기만 한데요. 뭘 뿌리시는 거예요? 앞집과 악연으로 엮이게 된 건 작년 겨울부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수도 계량기가 있어요, 벽에.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우면 그게 동파가 될까봐 겨울에 문을 추운 날 너무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또 열어놔. 그래서 그때는 계속 신경전이었어요. 옆 총각이 또 닫아놓고 나오면 또 나와서 열어놓고. 옆 총각이 그랬거든요. 저 아줌마 계속 나와서 열었다고. 그랬었어요. 여자와 불편한 이웃이 된 주민은 경혜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층의 다른 주민도 들려줄 얘기가 있답니다. 제가 택배를 여러 개 시킨 게 있었어요. 그때 딱 그 어중간한 위치에 일단 택배 관장이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니네 싶어가지고 집에 들어갔죠. 정확하게 한 5분 뒤인가? 왜 문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집 빠져 나가 봤는데 옆집 아줌마인 거예요. 왜 갔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범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거 보이면은 나 너 신고할 테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 택배인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거죠.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시작은 여자 집 앞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보니까 CCTV가 있더라고요. 5분 만에 나오셨다면 매번 이렇게 24시간 CCTV 보고 있나? 너 왜 CCTV를 설치했어? 그러니까요. 감시당한다는 기분에 그는 불쾌한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여기 집 앞에 달려있는 감시 카메라 있잖아요. 제 집도 보이나요 혹시? 그러니까 보이시나요 거죠? 제 집 앞에는 안 보이게 해줄 수 있으신가요 혹시? 아유. 결국 남자는 빌라 동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 진짜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진짜... 여자분이죠? 네 맞아요. 안 그래도 그 집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도난 사고 때문에 CCTV를 달았다는 여자. 하지만 본인의 모습이 찍힌다는 게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행동을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본인 차 청소하는 것 같은데요? 뭔가 깔끔한 성격인 것 같죠?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사가 얼마 안 돼서도 저보다 나이가 약간 어리시니까 언니 올라가도 돼요? 이렇게 툭 보내 연락해도 돼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래서 연락을 몇 번 하고 떡도 돌리고 그랬어요. 괜찮았어요. 처음부터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네요. 대부분 입주를 마친 이곳에 뒤늦게 여자가 이사를 왔고 이상할 건 없었답니다. 그분하고 얘기는 좀 평소에 나눠보셨어요? 아니 보면은 인사를 하고 그냥 웃고 인사를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서고 뭐 이렇게 대화는 안 해서 나 원래. 그런데 취재 도중 빌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재 경보음인가요? 주민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뭐야? 평소에도 그 사이렌 소리 있잖아요. 현관문을 열고 사이렌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막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막 내긴 하거든요. 그냥 잘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냥 저희 집문 앞에만 있어도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집에 있어도 분명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맞아. 경고음은 밤낮 없이 울렸습니다. 대체 그녀는 왜 이러는 걸까? 우리는 여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인터폰으로 여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름이랑 식초 이게 좀 무슨 말이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괜찮아요. 혹시 뭐 해코지 했어요? 어머님한테?
최근 여자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1층 그 공동 현관문도 자꾸 열어놓는 거예요. 위에 보면 그 잠그고 닫는 그 스위치가 있어요. 그걸 열어놔요. 그 날도 누가 또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까 내가 소리 질렀지 누가 자꾸 이렇게 문을 열어놓냐고 했더니 그 소리 듣고 나서 욕을 하는 거 주변에 살리네 하면서. 당시 CCTV입니다. 공동 현관문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여자가 먼저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주민이 문을 닫는 걸 본 순간 여자는 다시 돌아와 문을 엽니다. 아, 이게 주민이 열지 말라고 하는 과정에서 상자가 좀 닿은 것 같아요. 가슴을 때리고 도망가더라고 나를. 바로 제가 신고를 했죠, 경찰한테. 여자는 문을 열어놓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요? 어머. 게다가 이사 직후부터 주민들과의 마찰로 조용할 날이 없었답니다. 주민들은 여자 집 앞에 매일 놓여있는 유모차도 문제 삼았지만 여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전에 여기 유모차에다 남편 지갑을 잠깐 놔뒀는데 없어져가지고 경찰이 저 유모차는 증거품이니까 치우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민이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치우래요. 아, 그래요? 소방법에 위반됐다고. 어머니 혹시 찾아보셨어요? 이거 진짜 소방법 걸리는지? 저는 안 찾아봤어요, 별로. 주민들 간의 소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주민들끼리 회의하는 것도 협조도 잘 안 되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면 깜짝 놀라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피하더라고요. 왜 피하는 거예요? 우리 저희는 모르죠. 문자로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마저도 날 서 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오직 나는 2년이 다 되도록 나를 참석했다니까. 큰 이름을 막 승질을 내면서 도대체 이 건물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10리터짜리 내가 쓰레기 봉투 하나 가지고 저 분리수거 하나 가지고 2개 가지고 내려갔는데 갑자기 제 치마를 휙 하면서 일부러 날 보고 갖다 댔다고. 쓰레기 봉지를 더러워 죽겠다고. 이 공간이 협소하니까 살짝 닿은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욕지거리 같은 게 있잖아. 잘 듣지도 못하는 그런. 그리고 혼자 막 하더라고. 하더니 지랄도 한다고. 나는 말을 한마디를 못하고 서 있었다니까. 그날 이후 혹시나 여자를 또 마주치진 않을까 주변을 살필 정도라는데요. 아유 세상에 뭐 사람이 아니 실상 닿다 해도 그 닿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어디서 만약에 진짜 더러워졌으면 아이고 세상 미안해 그리고 내가 하지. 전문가는 그녀의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트리거 시츄에이션이라고 해요. 어떤 특정 상황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되면 내 성격이 어떤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거나 아니면 나는 괴롭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제 괴로워지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들이 이미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모든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꽉 사로잡혀 있어서 어떤 말을 해도 좋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명 여자가 반응하는 특정한 상황이 있을 거랍니다. 이번엔 화살이 앞집 딸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눈앞에 붙여놓은 게 그 중국에서 뭐 복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붙이는 건데 그걸 그냥 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뭐 요리조리 보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한바탕 욕을 하더니 향수를 뿌립니다. 종일 동요를 크게 틀어놓는 날도 있습니다. 이야. 계속 옆에서 신경이 쓰이게 하는 게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저는 3주밖에 안 됐는데 막 그때는 진짜 거의 벼랑 끝에 있었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폭탄은
아무런 예고 없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렇게 계도를 하고 서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오는데 저희가 깊게 관여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좀 주의해 달라고 그 정도 선이지. 저희 집 하나로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 빌라 전체가 축적되니까 이제 큰일인 거지 이제. 며칠간의 기다림 끝에 여자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게 있어요. 성격이 예민하게 하도 누가 자기한테 피해를 안 주면은 좋게 지내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피해를 줘버리고 자기 잘못 인정을 안 하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당해야죠. 이 빌라에 오면서 그러신 거예요? 달라졌죠. 아예 태어나고 아예 이제 울타리를 쳐갖고 케어를 하고 그게 예전에 더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죠 지금.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상당히 예민하다는 여자. 저 사람 좀 심해, 과해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그런 문제 행동으로만 이렇게 보면 참 납득하기 싫고 왜 저렇게 하나 이상하게만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통이 일어납니다. 실제 마음 안에는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고 처음에 이웃들에게 떡도 막 돌리고 했던 것처럼 이웃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그런 이웃이구나 하는 요 정도 생각만 주변 이웃들이 이렇게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조금 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마 몇 차례 이렇게 풀어가는 서로 신뢰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웃들과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 현주 씨가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이게? 모르겠어요. 갑자기 거기가 너무 많이 심했다면서 하얗게 생긴다고 나중에 시간 나면 커피나 마시러 가자고 이러는 거예요. 아, 먼저 손을 내민 거네요. 이번 기회에 좀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싶을 텐데 한편으로는 또.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좀 먼저부터 할까 겁나기도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뭔가 이상해서 그런가 걱정도 되고 다른 데 왜 그렇게 했는지도 궁금하기는 해요. 같이 부딪힐 일도 없었는데. 늘 철옹성같이 닫혀있던 앞집 문이 오늘은 열릴까? 진짜 궁금하네요. 왜 그러셨는지. 오, 열어주네요.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막 향수를 뿌리셔가지고 향수요? 뿌리거든요. 차가 같다고 어디서 그래가지고 그 작은 일이 갈등의 시작이 됐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뿌렸거든요. 물비린내랑 이상한 냄새가 나서 제가 출퇴근하면서 엘리베이터 있는 데랑 우리 집 있는 데다가 뿌렸어요. 엉덩이 이상해서 너무 이제 화가 나요. 하이팅을 해서 대화를 했으면 이거 안 유리하지 않았을 텐데 속해주지 말고 죄송해요 제가 이랬는데 아, 뭔가 풀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예요. 예. 앞집 여자도 마냥 편치만은 않았답니다. 제작진은 여자의 상황과 입장을 이웃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사실 요거를 모르셨으니까 이제 소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말씀드린 거 그대로 해주신다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는 얘기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엄청 끊을 줄 알았어. 근데 대화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또 그래서 이렇게 우리랑도 사이랑 깼다고 한 여쭤보지. 이제 앞으로 뭐 더 좀 혹시라도 좋은 말이라도 걸어온다. 좋게 대해주시면 거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게요. 이제 풀려가나요? 해결된 거예요? 조용해졌어요. 이야, 참. 엉킨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음악 소리 한 번 들리고 낮에 잠깐 들리고는 그 뒤로 음악 소리 못 들었어요. 많이 진정됐어요. 많이 풀긴 했고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묻고 싶지도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다행이에요.